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개그맨 박미선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박미선 씨가 누구신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박미선 씨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예계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미선 씨와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몇 년밖에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뭐 인성 논란이 됐건 갑질 논란이 됐건 여러 가지 논란이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박미선 씨 같은 경우는 수십 년 가까이를 지금 방송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딱히 이렇게 기억나는 논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박미선 씨와 관련돼 가지고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도대체 박미선 씨와 관련돼서 어떤 논란이 나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미선 씨가 일침을 했다라는 것인데 철구 비하 논란에 뇌는 생각하라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철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인터넷 이제 방송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기사의 제목만 지금 봤을 때는 철구가 뭔가 박미선 씨에 대해서 비하를 했나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박미선 씨가 이제 뇌는 생각하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침을 했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철구 씨가 지난 3일 생방송을 하는 중에 다른 BJ와 화상통화를 연결해가지고 한 여성 BJ에게 홍록해 닮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감정이 상해가지고 뭐 저런 식으로 꺼지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저기 언급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또 사건이 있었던 그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지칭하면서 꺼지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지금 그런 소리를 지금 할 수가 있냐, 그런 지금 선택을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 난리가 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분이 개그를 할 당시에 얼굴을 가지고 개그 코드로 많이 쓰시지 않았어요. 뭔가 못생긴 얼굴 그런 것들을 이제 코미디화 해가지고 많이 썼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상처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사람은 이제 꺼지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논란이 이제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철구 씨도 다음과 같이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또 화를 더 불렀습니다. 홍록기 닮았다고 하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특성상 휩쓸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말한 게 아니라 박미선을 말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런 선택을 했던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여성을 외모 비하의 수단으로서 비유를 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됐건 박미선 씨가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다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나는 지금 그 사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박미선 씨를 얘기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뻥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 것인데 그거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박미선 씨는 또 뭔 죄고 그리고 또 홍록기 씨는 또 뭔 죄겠습니까? 자기를 닮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니까 어느 누가 기분이 안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홍록기 씨도 마찬가지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그게 이제 관심의 포인트였는데 홍록기 씨도 마찬가지로 해당 논란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트위터에다가 아침부터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길래 뭔가를 했더니만 철구 뭔데 이건 또 라고 하는 글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저 글을 딱 보고 걱정이 좀 됐습니다. 아니 그래도 홍록기 씨는 연예인이고 어느 정도 공인인 것인데 굳이 뭔가 철구에 대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굳이 지금 또 철구 그건 또 뭔데 약간 이런 뉘앙스로 또 글을 쓰게 되면은 괜히 또 감정만 서로 또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만 저 글은 가짜였습니다. 보니까 철구를 저격한 홍록기 씨의 그 트위터는 사칭 계정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홍록기 씨는 이런 식의 논란에 대해 가지고 발 들어가기도 싫다. 괜히 그냥 엮이기도 싫다. 그런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인 거예요. 근데 홍록기 씨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던 박미선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박미선 씨는 해당 논란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음 같은 글을 올렸는데요. 누구세요? 내 외모 지적하기 전에 거울부터 보고 얘기를 하시죠. 살다가 별일을 다 겪네.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적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박미선 씨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철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외모에 대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철구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방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이 막 방송을 보는 것인데 그 방송에서 자기 얼굴을 저런 식으로 비하를 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식의 당연함, 이런 식의 상식적인 생각이
팬심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철구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만 명의 지금 시청자들, 철구를 좋아하는 수만 명의 지금 팬들 같은 경우는 박미선 씨의 저런 식의 상식적인 생각을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철구라고 하는 사람을 박미선이라는 사람이 공격을 했네? 그러면 내가 박미선을 공격해야지. 이거 말고는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금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박미선 씨를 공격하는데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박미선 씨가 철구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반응하고 난 뒤에 박미선 씨의 계정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개그우먼들 나무 에모 까는 걸로 웃기는 거 잘하지 않나요? 이렇게 발끈하시는 것도 웃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적혀 있죠. 말이 지금 안 되는 소린 것이죠. 다른 개그우먼들이 이렇게 하더라. 그게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박미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공격하고 개그 코드로 썼다라고 하는 걸 지적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지금 개그우먼들이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박미선 씨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박미선 씨의 어떤 인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그 댓글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거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것이지 합리적이고 뭔가 현실적인 그런 식의 비판이 아닙니다. 철구를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철구를 감히 니 따위가 공격을 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관심입니다. 관심. 누구로부터의 관심일까요? 제3자, 대중,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일까요? 박미선 씨로부터의 관심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구로부터의 관심을 바라는 것이죠. 봐봐라, 나만큼 지금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당신을 지금 대신해가지고 내가 공격을 해주고 있지 않냐? 나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는 것이냐? 철구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철구를 위해 가지고 기꺼이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충성심, 이 충성심이야말로 현재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히 좀먹고 있는 잘못된 사회 현상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를 공격하고,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어떤 죄의식도 느껴질 수가 없어요. 왜? 이 모든 행위들 자체가 다 정당화가 될 수 있습니다. 뭘로? 충성심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다 정당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가 기분이 나쁘든지 말든지, 감정이 상하든지 말든지, 현실에 뭐가 문제가 생기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날은 내가 좋아하는 그 철구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 그런 식으로 사고가 되는 것이죠. 왜곡된 충성심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미선 씨가 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주게 되는 순간, 이 사람들에게 댓글을 주는 순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주랭랑을 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그렇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거를 자신의 증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충성심이 지금 확인이 됐구나 라고 하는 증표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탄압, 이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반박, 이런 모든 것들 자체는 내가 지금 철구를 위해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상징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관심을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박미선 씨와 관련된 인성 논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하게 인터넷 공간, 이 지금 가상의 공간에서만 나타나는 일일까?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아니 인간관계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 지금 왜곡된 충성심이라는 것이 과연 없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좋아하는 걸 떠나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기가 없는 충성심, 온전히 자기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발전하고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집단을 통해서 내가 더 나아진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바로 왜곡된 충성심의 근원이겠죠. 진정한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집단을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왜?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신뢰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심 없이 신뢰가 어떻게 가능하겠고, 신뢰가 없이 어떻게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심이야말로 신뢰의 첫 시작인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으로부터, 너로부터, 저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원리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끊임없이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버리고 쟤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충성심의 결과는 배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현재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가장 최고
최고인 것처럼 보이겠죠. 내가 생각했을 땐 저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따랐던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박미선 씨와 철구 두 사람의 논란을 보면서 철구를 따르는 사람들, 철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보여주고 있는 그 왜곡된 충성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도, 혹시 저도 저런 식의 왜곡된 충성심에 빠져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왜곡된 충성심에 빠져있던 것은 아닐까? 나를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허망된 생각, 그리고 그 허망함을 충성심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됐었을 때 결과 그거는 반드시 배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배신의 끝은 인간관계의 끝이겠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